세상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자식을 잃은 고통과 부유한 자의 자식을 잃은 고통, 어느 쪽이 더 아플까요? 돈이 많으면 자식을 잃은 슬픔도 가벼워질까요? 화려한 저택에서 흘리는 눈물은 덜 아플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오늘은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 30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여자,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린 것과 되찾은 것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가족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도 사연가족 시작합니다. 똑, 똑, 똑. 벽시계 초침 소리만 정막을 깹니다. 윤혜진은 오늘도 잠들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식어버린 녹차 한 잔. 하지만 그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대형 가족 사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3미터 높이의 거대한 액자, 그 안에는 20대 초반,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준서의 모습. 준서야. 그녀는 매일 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답 없는 이름, 돌아오지 않을 목소리, 다시는 안아볼 수 없는 아들. 혜진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수천 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도 마른 것 같습니다. 딸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새벽 운동을 다녀온 남편 윤태양 회장이 들어섭니다. 또 앉았어? 차가운 목소리. 혜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렇게 살면 당신까지 무너져. 이제 그만 좀 해. 준서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혜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준서가 뭘 원했는지 알기나 했나요? 1994년 봄, 윤혜진은 26의 중소기업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혜진아, 이번 선 꼭 봐. 조건이 정말 좋아.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그렇게 만난 남자가 바로 대광그룹 장남 윤태양이었습니다. 결혼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기회가 어디 또 있겠니? 혜진은 사랑 같은 건 몰랐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화려한 특급 호텔 대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들, 터지는 플래시 세례. 하지만 신랑 옆에 선 혜진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결혼 후 혜진은 곧 깨달았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아침상은 7시 정각에 차려야 해. 외출할 때는 반드시 허락받고, 옷차림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시어머니 박순자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혜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댁 어른들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그는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여보, 피곤해. 나중에 얘기해. 남편과의 대화는 하루에 5마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그렇게 차갑고 넓은 저택에서 홀로 외로움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결혼 2년 차, 혜진은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이야, 딸이야? 시어머니의 첫 질문. 아직은 모릅니다. 아들이어야 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남이 가업을 잇는 집안이야. 혜진은 그날부터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들이게 해주세요. 다행히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준서, 우리 아기 이름은 준서야. 혜진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너만큼은 행복하게 해줄게. 그 순간부터 혜진의 인생은 오직 준서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차갑고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지만 혜진에게는 준서가 있었습니다. 엄마, 뒤뚱뒤뚱 걸어오는 3살배기 준서. 엄마, 나 엄마가 제일 좋아. 혜진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도 준서가 제일 좋아.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준서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명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손자 역시 윤가의 피를 이어받았어. 할아버지는 기뻐했고 시댁 식구들은 준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대학교 3학년이 된 준서는 어느 날 혜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할아버지랑 아빠가 내 인생을 다 정해놨어. 졸업하면 회사 들어가고 5년 뒤에는 이사 달고 10년 뒤에는 부사장. 나는 그냥 로봇 같아. 그래도 준서야, 조금만 참으면. 엄마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준서는 실망한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평생 참기만 하면서 살았잖아.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이 혜진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 참기만 했지. 졸업 후 준서는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준서, 이 보고서 다시 해. 회장님, 준서가 또 실수를. 야, 너 재벌 3세 맞아? 이것밖에 못해? 준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는 그냥 회장 손자일 뿐이야. 그렇게 3년을 버티던 준서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엄마, 나 미국 갈래. 뭐? MBA 하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찾아볼게. 그럼 엄마도 같이. 아니, 엄마.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 가고 싶어. 엄마는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있어줘. 나 때문에 엄마까지 욕먹게 할 순 없잖아. 혜진은 아들의 단단해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여기서 다 감당할게. 고마워, 엄마. 준서는 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준서야.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혜진은 그때 몰랐습니다. 첫 1년. 준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여기 샌프란시스코 날씨 진짜 좋아. 엄마도 나중에 꼭 놀러와. 그래,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응, 걱정 마. 엄마야말로 건강 챙겨. 할머니한테 또 구박받지 말고.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지내면 돼. 2년 차 통화는 한 달에 2번으로 줄었습니다. 엄마 미안. 요즘 MBA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그래, 괜찮아. 바쁜 거 엄마가 이해해. 고마워, 엄마. 나중에 여유 생기면 꼭 전화할게. 3년 차, 한 달에 한 번, 짧은 문자만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죠? 나도 잘 지내요. 혜진은 그 문자를 수십 번씩 들여다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4년 차 연락이 2달에 한 번으로 끊겼습니다. 혜진은 불안했습니다. 준서가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먼저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2024년 10월 15일 새벽 3시 17분. 띠리리링. 혜진은 깊은 잠에서 깼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남 경찰서입니다. 그 순간 혜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콰당.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안 돼. 작은 목소리. 안 돼. 안 돼. 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악. 저택 전체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달려왔고 시댁 식구들이 모였지만 혜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준서야. 그녀는 그저 아들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서울 소재 대형 장례식장 VIP 1호실. 화려한 근조화환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대광그룹 회장 윤태양 아들 윤준서 연결식. 재벌가의 장례식답게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언론사 카메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아무것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준서는 너무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세. 그렇게 짧은 생을 살다 간 아들. 얘야. 시어머니 박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신 차려. 사람들이 보잖아. 울고 싶은 건 알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어. 여긴 장례식장이야. 혜진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체면이요? 그래, 체면. 우리 집안은 그 체면 때문에 준서가 죽었어요. 뭐? 준서는 평생 그 체면에 갇혀 살다가 죽었다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혜진을 노려봤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혜진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도 참기만 하는구나.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시댁 식구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다시 회사로, 시어머니는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하지만 혜진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준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서가 고등학생 때 쓰던 일기장. 엄마 미안해. 나 오늘도 엄마 실망시켰어. 엄마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 알아. 하지만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 혜진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5년이 흘렀습니다. 오전 11시. 띠링.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 김미숙. 여보세요? 혜진아. 나 미숙이야. 응, 미숙아. 무슨 일이야? 너 오늘 시간 있어? 응, 있는데? 우리 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바자회 하는데 나 좀 도와줄래? 요즘 허리가 아파서 혼자 하기 힘들어.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 보는 게 사실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준서 생각이 나서. 하지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몇 시에? 2시. 강남 해피키즈 유치원이야. 고마워. 응, 그럼 이따 봐. 전화를 끊고 혜진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나가는구나. 오후 1시 50분. 혜진은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화려한 유치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해피키즈 유치원.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유치원. 입구부터 화려한 장식과 풍선들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아. 멀리서 미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미숙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야. 한 6개월 됐나? 응, 그런 것 같아. 미숙은 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얼굴에 다 써 있어. 괜찮아. 이제 좀 익숙해졌어. 그래도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힘들지? 혜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 잃은 마음이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 그냥 사는 거지 뭐. 미숙은 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은 좀 즐겁게 지내보자. 응? 그래, 고마워. 유치원 강당. 벌써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그 가방 에르메스 버킨 아니에요? 맞아요.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줬어요. 우리 애 이번에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대상 받았어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우리 애는 피아노 콩쿠르 금상. 화려한 옷차림의 엄마들과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도 똑같구나. 예전 준서가 어렸을 때 그녀도 저런 자리에 자주 참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공허했습니다. 혜진아, 여기 앉아. 우리 바자회 물품 정리 좀 도와줘. 응. 혜진은 미숙을 따라 테이블로 갔습니다. 바자회 준비가 한창일 때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소박한 면 원피스에 낡은 운동화. 화려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수수한 차림. 손에는 낡은 비닐 가방. 아, 은희 씨. 괜찮아요. 여기 앉으세요. 담당 선생님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엄마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한 엄마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 저기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래요. 어머, 직원 자녀도 여기 다니나요? 장학생으로 받아준대요. 원장님이 착하셔서. 그래도 좀, 우리 애들이랑 같은 반이면 좀 그렇지 않아요? 수군수군. 목소리는 작았지만 은희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그 광경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오후 3시 바자회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강당에서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빠,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운동장. 혜진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준서도 저랬었는데 플래시백 유치원 운동회에서 엄마 하고 달려오던 어린 준서. 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혜진아, 괜찮아? 미숙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준서 생각이 좀 나서. 미안해. 내가 괜히 오라고 했나 봐. 아니야. 나도 좀 나와야 하는 거 맞아. 혜진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운동장 구석. 다른 아이들이 무리지어 노는 동안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낡은 회색 티셔츠에 해진 운동화. 손에는 작은 나뭇가지를 들고 혼자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저 아이는 왜 혼자 있지? 아이의 옆모습,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눈이 가지? 야, 희준아, 공 좀 줘. 한 아이가 희준이 쪽으로 공을 찼습니다. 희준이라 불린 아이가 공을 주었습니다. 여기요.
조심스럽게 공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공을 받은 아이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이, 왜 이렇게 약하게 던져? 미안해요. 넌 맨날 혼자 있더라. 친구 없어?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내 엄마 여기 급식실에서 일한대? 엄마는 구내식당에서 일하세요. 희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엄마 가난하대. 희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진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어린 아이를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희준이는 다시 혼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뒤로 걷다가 탁!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쿵! 아야!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까졌습니다. 피가 조금 배어 나왔습니다. 아파. 하지만 주변 아이들은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희준이 넘어졌다. 괜찮아. 뭐, 별로 안 다친 것 같은데? 아이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놀기 시작했습니다. 희준이는 천천히 일어나 무릎에 흙을 털어냈습니다. 괜찮아. 안 아파.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파도 괜찮다는 듯이 밝게, 환하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그 순간 쿵! 혜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컥. 혜진아, 왜 그래? 미숙이 놀라 달려왔지만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저 아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플래시백 어린 준서가 넘어지고 웃는 장면. 괜찮아, 엄마. 나 안 아파. 환하게 웃던 준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웃음. 그리고 지금 저 아이의 웃음이 똑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혜진아, 어디가? 미숙이 물었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천천히 희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은 희준이에게서 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아이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매, 또렷한 쌍꺼풀, 코, 오똑한 콧날, 입모양,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귀 뒤쪽의 작은 점. 혜진의 눈이 그 점에 고정되었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준서도 귀 뒤에 점이 있었어. 아니, 이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는 모습, 희준이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 준서도 어렸을 때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희준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모습, 이렇게 그려야 하나. 준서도 혼잣말을 많이 했습니다. 혜진은 입을 막았습니다. 안 돼. 말이 안 돼.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희준이는 혜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혜진도 아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희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준이는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지? 희준아. 멀리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구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 은희. 엄마. 희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들, 재미있게 놀았어? 응. 엄마, 나 그림 그렸어. 그래. 우리 희준이 최고다. 은희는 희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희준이, 아이의 이름, 그리고 엄마의 얼굴. 혜진은 천천히 은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네. 은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진의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보며 긴장한 표정. 혹시 아드님이 몇 살이에요? 5살입니다. 언제 태어났어요? 2020년 3월이요. 근데 왜 그러세요? 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은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왜 물으시는 건가요? 죄송해요. 그냥 아이가 제 아들을 너무 닮아서요. 은희는 희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질문은 아니에요. 제가 실례했어요. 혜진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20년 3월, 준서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2019년 10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게 2020년 3월. 혹시 저녁 7시, 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남편 태양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응, 어떻게 잘 다녀왔어? 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혜진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준서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치원에서 몰래 찍은 희준이 사진을 봤습니다. 멀리서 찍어서 흐릿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보였습니다. 혜진은 갤러리에서 준서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똑같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똑같아. 저녁 9시. 혜진은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저기. 혜진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말해야 하나?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왜? 무슨 할 말 있어? 아니에요. 그냥 차 드실래요? 응, 그래. 혜진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희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혹시 정말?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냥 우연히 닮은 거겠지.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특별해. 밤 11시. 혜진은 다시 준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에 걸린 준서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오늘 이상한 아이를 봤어. 너랑 너무 닮은 아이. 혹시,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준서의 미국 시절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찍은 사진들, MBA 동기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준서가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혜진은 그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지?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 2019.5 12 With my love.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서한테 여자친구가 있었어? 2025년 11월 3일
밤 11시 30분. 윤혜진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빤히 바라보며 오늘 만난 희준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웃음, 준서랑 똑같았어. 옆에서는 남편 태양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스르륵. 이불을 젖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갤러리를 열어 오늘 찍은 희준이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너무 닮았어. 눈매, 코, 입모양, 심지어 귀 뒤에 점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준서의 방으로 갔습니다. 밤 12시. 혜진은 준서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물건들, MBA 수료증, 사진들, 일기장, 그리고 어제 발견한 그 사진. 준서가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2019년 5월 12일 위드 마이 러브. 혜진은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동양인 같았습니다. 준서한테 여자친구가 있었어? 혜진은 준서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노트북. 딸깍. 전원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준서의 생일. B-. 로그인 성공. 혜진은 천천히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폴더. 클릭. 수백 장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MBA 시절 사진들, 샌프란시스코 풍경들, 그리고 한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 이 사람이 누구지? 카페에서, 공원에서, 해변에서. 준서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혜진은 사진 파일명을 확인했습니다. 은희 2019년 3월 15, JPG. 은희 2019년 4월 28일, JPG. 은희 2019년 6월 12일, 은희. 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치원에서 본 그 여자 이름이 은희였어. 새벽 3시. 혜진은 잠도 자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은희 샌프란시스코 2019.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혜진은 준서의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역시 준서의 생일. 로그인 성공. 받은 편지함을 스크롤했습니다. 2019년 이메일들. 그리고 한 통의 이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낸 사람 은희. 파크 92GMAIL. 캄. 날짜 2019년 9월 20일. 제목 준서야.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메일 내용. 준서야, 오늘 병원 다녀왔어. 확실해. 나 임신했어. 너무 놀랐지? 나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 우리 조심했는데. 하지만 이제 현실이야. 준서야, 나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는 MBA 끝나면 한국 돌아가야 하고 나는 여기서 일해야 하고.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지? 준서야, 연락 좀 해줘. 제발. 사랑해. 은희. 혜진은 이메일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가 아빠가 될 뻔했구나.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날짜 2019년 10월 1일. 제목 준서야, 대답해줘. 이메일 내용. 준서야, 왜 연락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정말 무서워.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준서야, 나 너 믿어. 너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제발 연락해줘. 은희. 그리고 그 이메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혜진은 답장 메일을 찾았지만 준서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준서야, 왜 답장을 안 한 거야? 혜진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준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아,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준서는 답장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희는 준서가 죽은 줄도 모르고 계속 기다렸겠구나. 혜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전 10시, 혜진은 다시 해피키즈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제 바자회에 왔던 윤혜진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희준이라는 아이 아세요? 희준이요? 네, 알죠. 바람뿌반 아이예요. 그 아이, 엄마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5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 전에 은희라는 여자와 만났던 것 같다는 것. 그리고 희준이가 아들과 너무 닮았다는 것.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거 정말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그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원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서랍에서 명단을 꺼냈습니다. 이건 규정 위반이지만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원장은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은희 씨는 우리 유치원 구내식당에서 일하세요. 보통 오후 3시까지 근무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후 2시, 혜진은 유치원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몇 명의 직원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은희가 보였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그릇을 닦고 있는 은희. 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은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 어제 네, 맞아요.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은희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밖에서 얘기할까요? 네. 유치원 뒷마당 벤치. 혜진과 은희가 마주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은행잎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 씨 맞죠? 네. 근데 어떻게 제 이름을? 혹시 5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계셨나요?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윤준서를 아셨나요? 쿵.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준서 엄마예요. 은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제가 준서 씨를. 은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요. 저는 준서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2019년 3월 샌프란시스코. 은희는 한인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네. 그날도 바쁜 하루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한국인 남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남자가 바로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그날부터 자주 그 식당에 왔습니다. 은희 씨, 오늘도 김치찌개요? 네, 진짜 맛있어요. 한국 맛이 나서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 감사하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고 둘은 친해졌습니다. 은희 씨, 혹시 주말에 시간 있어요? 네, 제가 샌프란시스코 구경시켜 드릴게요. 감사의 표시로. 좋아요. 2019년 5월,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은희야, 나 너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준서야. 골든게이트 브릿지 앞에서 피셔맨스 워프에서 둘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준서야, 너 MBA 끝나 한국 돌아가야 하지? 응. 그럼 우리는? 준서는 은희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찾을게. 한국 가도 연락하고 나중에 내가 한국 올 수 있게 도와줄게. 정말? 응, 약속해. 2019년 9월, 은희는 몸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 속이 안 좋지? 병원에 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하셨어요. 네. 은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준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서야, 나 할 말이 있어. 통화 가능해? 하지만 MBA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준서는 사랑하는 은희와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준서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은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서 씨가 사고로 죽은 줄 언제 알았어요? 한 달 후에요. 뉴스를 봤어요. 대광그룹 손자 강남 사거리 사고사라는 기사를. 은희는 흐느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준서 씨가 재벌이었다는 것도. 저는 그냥 MBA 하는 평범한 유학생인 줄 알았어요. 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네. 무서웠어요. 재벌 집안에 연락하면 제가 돈을 노리고 임신했다고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혼자 낳은 거예요? 네. 출산 후에는 어떻게 지냈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은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플래시백 은희가 밤새 아기를 돌보는 모습. 희준아, 엄마 미안해. 울지 마. 플래시백 은희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졸고 있는 모습. 은희,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3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은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국 와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다가 이 유치원 구내식당에 취직했어요. 원장님이 착하셔서 희준이를 장학생으로 받아주셨어요. 혜진은 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희준이만 건강하면 돼요. 희준이는 어떤 아이예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예요. 엄마가 힘들어하면 알아요. 엄마, 괜찮아? 희준이가 안아줄게. 그래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서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정말요? 네. 제가 시댁에서 혼나고 방에 있으면 준서가 와서 엄마 울지 마. 준서가 있잖아. 그랬어요. 두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 씨, 네.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희준이는 준서의 아들일 거예요. 저도 확신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확인해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죠. 혜진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내일 병원 예약해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은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녁 7시 저택 거실. 혜진은 남편 태양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응, 뭔데? 태양은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껐습니다. 중요한 얘기인가 봐? 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보, 준서한테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태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제 유치원에서 한 아이를 봤어요. 준서랑 너무 닮은 아이. 혜진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은희와의 만남, 준서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사진들, 그리고 오늘 은희와 나눈 대화. 태양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DNA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여보, 말 좀 해봐요. 태양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정말 준서 아들이면 어쩔 거야? 데려와야죠. 우리 손자잖아요. 데려온다고? 태양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혹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면 어떡해? 아니에요. 은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겨우 한번 만나보고. 여보, 혜진의 목소리도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엄마예요. 할머니예요. 제 손자가 힘들게 살고 있다면 당연히 데려와야 해요. 여보도 마음속으로는 알잖아요. 준서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걸. 태양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얘기하자. 알았어요. 밤 11시. 혜진은 다시 준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준서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오늘 내 아들을 만났어. 정말 너를 닮았더라. 웃는 모습도 말하는 것도. 혜진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엄마가 5년 동안 몰랐어.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하지 못한 일 엄마가 대신 할게. 2025년 11월 5일 오전 8시. 혜진은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모든 게 확실해지는구나. 화장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손이 미끄러져 입술 밖으로 삐져나갔습니다. 정신 차려, 윤혜진. 그녀는 티슈로 지우고 다시 발랐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남편 태양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안 가요? 같이 가야지. 뭐? DNA 검사 결과 확인하러 같이 가야지. 나도 알아야 할 일이잖아. 혜진은 남편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내 손자일 수도 있는데. 태양도 어젯밤 잠을 설친 듯 보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운전기사가 모는 차 안. 혜진과 태양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은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은희 씨도 오고 있나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희준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조금 이따 봬요.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희준이를 다시 보는구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만약 정말 우리 손자면 어떻게 할 거야? 데려와야죠. 혜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은희 씨?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혜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은희 씨도 같이 모셔와야 할 것 같아요. 뭐, 희준이한테는 엄마잖아요. 5년 동안 혼자 키웠는데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어요? 태양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오전 10시 삼성의료원 유전자 검사센터. 혜진과 태양이 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로비, VIP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윤혜진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은희 씨는 아직 안 왔나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네, 아직이십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10시 5분, 10시 10분. 매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10시 15분.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가 희준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버스가 좀 막혀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희준이를 봤습니다. 오늘은 깨끗하게 빗은 머리에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은 여전히 낡아 보였습니다. 안녕, 희준아. 혜진이 무릎을 굽히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희준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야. 기억나니? 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혜진의 귓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준서 목소리랑 똑같아. 의사가 나왔습니다. 윤혜진님, 이쪽으로 오세요. 혜진과 은희, 그리고 희준이가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양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이틀 전에 채취한 검체로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윤혜진님의 DNA와 희준 군의 DNA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희는 희준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건넸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수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할머니 마이너스 손자 관계 확률 99.99%.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짜구나. 네, 확실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희준 군은 윤혜진님의 친손자가 맞습니다. 쿵.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희준이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아. 혜진은 희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5년 만에 안아보는 준서의 온기. 아니, 준서의 아들. 준서야. 준서야. 혜진은 희준이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은희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태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혜진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손자예요. 태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렇구나. 여보. 혜진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준서가 아빠가 됐었어요. 태양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평생 울지 않았던 남자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준서야. 태양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오후 12시 병원 근처 카페 VIP룸. 혜진, 태양, 은희, 그리고 희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희준이는 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어? 혜진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희준이의 환한 웃음. 혜진은 그 웃음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태양이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 지난 5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미안합니다. 태양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진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네. 은희 씨랑 희준이 둘 다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저는 그냥 구내식당 직원이에요. 재벌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은희 씨는 우리 준서가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희준이 엄마예요. 하지만 은희 씨, 태양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희 씨를 며느리로 생각합니다.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서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은희 씨와 결혼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희준이도 은희 씨도.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혜진이 은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에요. 2025년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피키즈 유치원 운동장. 혜진이 희준이의 손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샤넬 재킷에 진주 목걸이. 그 옆에는 은희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희준이 엄마인데.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 사람이 희준이 할머니래. 어머, 대광그룹 사모님? 근데 희준이 엄마는 원래 구내식당 직원이었다던데. 수군수군.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준아, 파이팅! 혜진이 큰 소리로 응원했습니다. 희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렸습니다. 꼴찌였지만 끝까지 달렸습니다. 우리 희준이 최고야. 혜진과 은희가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꼴찌인데. 아니야. 포기하지 않은 게 1등이야. 점심시간. 옆 돗자리 아이가 희준이를 불렀습니다. 희준아, 우리랑 놀자. 하지만 그 아이 엄마가 막았습니다. 서준아, 이리 와. 엄마랑 있어. 노골적인 차별.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후 2시. 한 학부모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희준이 엄마 원래 여기 식당 직원이었대. 진짜? 그럼 어떻게 재벌 며느리가? 뭔가 꼼수 쓴 거 아닐까? 그 순간 혜진이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네. 제 며느리가 꼼수를 썼다고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 며느리는 구내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5년 동안 혼자 희준이를 키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꼼수인가요? 저는 그게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
여러분은 명품 가방 들고 자녀 자랑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혜진이 희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재벌가 사모님이 아닙니다. 저는 희준이의 할머니입니다. 혜진이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잠시 침묵 후 한 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짝, 짝, 짝.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준이가 혜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더 고마워. 우리 희준이. 오후 4시. 혜진은 희준이의 오른손을, 은희는 왼손을 잡았습니다. 셋이 함께 운동장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할머니가 슈퍼맨 같았어요. 주변 학부모들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준이는 은희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은희 씨, 오늘 힘들었죠?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저녁 8시. 혜진은 준서의 방으로 갔습니다. 준서야, 오늘 희준이 운동회 갔다 왔어. 내 아들. 정말 열심히 달렸어. 준서야, 엄마 이제 괜찮아. 내가 남긴 선물을 잘 키울게. 그리고 고마워, 준서야. 희준이를 보내줘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웃으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2026년 3월. 희준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할머니, 저 멋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희준이 제일 멋있어. 태양 회장도 함께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그럼 우리 손자 입학식인데. 가족 넷이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겨냈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이겨낸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희준이가 웃는 모습. 준서는 제 곁을 떠났지만 희준이를 통해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차가 봄 햇살 속으로. 저는 이제 재벌가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희준이의 할머니이고 은희의 시어머니이고 준서의 엄마입니다. 그것이 제 정체성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긴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모든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